정말 고쳐야 되는, 하지만 아이들은 잘 눈치 못 채는 그런 나쁜 습관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에서의 나쁜 습관과 전체적으로 나쁜 네. 습관 이렇게 두 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수학에서의 나쁜 습관은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반가운 분을 모셨는데요. 학습 코치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대치동 캐슬 고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치동 캐슬 고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서 만난 최상위의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 선생님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뭔가요?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이게 주특기가 좀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필기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념 이해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공통적인 거는요. 자기만의 학습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습 비결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 학습 패턴을 만드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준다면 모든 학생들이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론은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그들의 성공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습관이라는 게 조금은 막연하게 들리실 그쵸. 것 같은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에게는 포스트잇으로 제가 쓰고 있는 수학 문제 풀이를 적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잇을 문제집에 계속 붙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보면 뭐가 좋냐면 학생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풀이를 못 써서 서술형 풀이를 못하는 경우들이 그죠. 있어요. 근데 그 포스트잇을 100개, 200개, 300개를 붙이면 어느 순간 그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풀이를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학습 습관이 그 학생의 필살기가 되듯이 이렇게 해서 필기 습관 하나, 예를 들면 플래너 쓰는 습관 하나, 독서하는 습관 하나,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 학생의 학습을 위한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네. 조금 부족한 학생들도 이제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면은 잘하는 애들도 공통점이 있지만 좀 부족한 아이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쟤는 정말 저런 습관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많이 지도하셨으니까. 정말 고쳐야 되는, 하지만 아이들은 잘 눈치 못 채는 그런 나쁜 습관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에서의 나쁜 습관과 전체적으로 나쁜 습관 이렇게 두 개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에서의 나쁜 습관은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을 배울 때요. 문제풀이만을 위해서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해서 개념을 최대한 이해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요. 둘째는 그 문제풀이를 할 때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려는 의지가 없는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거죠. 네. 근데 실은 눈으로 쓱 보는 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그 과정이 암산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죠. 아시겠지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면 풀이가 7, 8줄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이라도 그 풀이를 안 써보면 이제 답이 계속 틀리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풀이를 직접 써보고 손으로 고생을 해서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완성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할 때는 확실히 수학에서 성과가 안 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학 내 말고 수학 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습관은 뭐냐면 결국 전 마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마감과 완성도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마감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최대한 나려면 10까지 해야 되는데 3, 4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이 정도면 됐어라고 중간에 손을 놓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포기하거나 중간에 손을 놔버리는 습관이 아마 공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게 사실 근데 눈치를 채고 주변에서 조언을 해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어릴 때 이제 잡아주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두 개일수록 더 유리한데요. 첫 번째는 학생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 고치기 어려우면 프로젝트의 범위를 줄여서 습관 1개나 2개나 잡고 걔들의 완성도를 높이면요. 그 높아진 완성도가 다른 과목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 싶으면 어릴수록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칠 게 너무 많다 싶으면 한두 개라도 하나씩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번에 습관을 붙이는 건 훨씬 쉽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치동에서 수학학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들 수학 학습 습관 고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또 들이고 계시다고 알고 네. 있는데 잘하는 애들, 원래 잘하는 애들 말고 그쵸. 조금 부족한 아이였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교정을 해주셔서 지금은 좀 기대가 된다. 선생님 책에 그런 내용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쵸. 그 아이 사례를 과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모습까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그 형을 제가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이제 신뢰 관계가 있었던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저에게 맡긴 사례였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는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몇 학년이었나요? 그때 제가 만날 때 5학년이었어요. 5학년.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울어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 학생이었거든요. 또 둘째니까. 둘째니까. 네. 첫째가 되게 의젓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 정규반 수업을 들었는데 백지 개념 테스트라고 배운 거 이제 써보게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한 번도 제 수업에서 그 백지 개념 테스트를 온전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학생이 정규반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서 중간에 나가고 그럼 그 다음 반 정규반 들어올 때 다시 왔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제 정규반은 의지는 있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어머니 의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네네. 얘를 어떻게든 밀어 넣으신 거구나. 어떻게든 살려봐야 되니까 이제 했던 건데 네. 그래서 실은 그 친구가 제 정규반 수업을 3번 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면 수학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했고 문제 풀다가 너무 어려우면 울었고 백지 개념 테스트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저랑 정말로 통화를 한 100번 하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를 네. 계속 했었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가 의지가 있었고 그 학생이 저를 신뢰하니까 형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오래 걸렸지만 했어요. 예를 들면 센터에서 다 과제를 못하면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봐주거나 그렇게 꼬박 1년 넘게를 1년 했거든요. 넘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년이 넘는 동안 그 친구가 계속 그 반에서 하위권이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한도 그러니까. 한데 어머니 입장에서 내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3학년 1학기 과정을 배울 때 정말로 놀랍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뜨여요. 그게 인수분해 단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마법처럼 실력이 계단처럼 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이게 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얻었나 봐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3-2부터는 그 친구가 거의 1, 2등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놀랐던 게 어떻게 2학년 2학기 때 거의 바닥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3학년 1학기 때 그 상위권으로 갈 수 있나 라고 해서 저희가 너무 놀랐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3학년 2학기까지 잘했고 고등과정 할 때는 더 잘했고 그래서 저희 반 제 손을 떠나서 제가 안내해준 곳에서 제일 좋은 반에 들어가서 결국 그 친구가 형 따라서 민사고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그 친구를 보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그렇게 수학으로 고생했다는 걸 정말 모릅니다. 왜냐면 이미 잘한 상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던 교훈은 뭐냐면 일정한 템플릿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언젠간 성과가 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그 친구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면은 괜찮아질 그쵸. 텐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게 되게 어렵고 네. 제가 이런 친구들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년. 1년 정도 걸리고 나면 웬만하면 성과가 나요. 조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가 안 날 때 기다려줘야 되니까. 둘째는 느리거나 울어도 그 해야 되는 습관을 이수한 학생들한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쌓이긴 쌓이는데 터지는 시점은 학생마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교훈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언젠간 무조건 결실은 나와요.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템플릿을 유지를 하면 내가 언젠간 성과를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확신을 가지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맞아요. 6개월 만에 성과가 나든 1년 만에 성과를 나든 별거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이 되어서 이제 와서 대학교 때 너 재수했니? 현역이었니?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 맞아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서 3개월에 성과가 날 게 6개월에 걸린다고 해서 그 학생의 전체 스케줄상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생의 끝에는 무조건 성과가 나온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네. 그게 너무 어려우면 저희는 그 팁을 3가지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습관하고 있는 과정을 어딘가 올리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오피셜하면 좋고요. 둘째로는 누적 숫자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성과들을 숫자를 키워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동료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동료. 네. 그래서 동료가 있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더 그 어려운 길을, 좀 더 그 과정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신 이유가 요번에 이제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카이스트 하루 습관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카이스트 학습 습관 챌린지를 네. 기반으로 한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챌린지는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에 영재교육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1년에 약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데리고 초등학생과 주로 중학생이거든요. 수학,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뭐가 좋은 게 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학습 습관 챌린지를 함께 해본 거예요. 그래서 1,320명에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습관을 위한 마인드, 그리고 습관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고 유지하고 성찰하고 평가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이 함께 체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네. 다행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요청이 좋아서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도 이제 지속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가 잡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책도 보고 싶지만 참여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매년 정기적으로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의 트렌드가 바뀐 게 예전에는 선발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네.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일단 도전은 하고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과정들을 이제 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하신다면 충분히 프로그램 들으실 수 있고 저희 카이스트 하루 습관이 그 챌린지 프로그램 내용을 개별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워크시트와 함께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네. 이 내용을 실제로 챌린지로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뭐 챌린지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이야말로 이제 성과가 진짜 대단하겠지만 일단은 책으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하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 하는 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시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유도해 보시면 아이가 생각보다는 잘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선생님만의 팁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2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건 학습 습관의 종류와 개수보다는 하나라도 해서 성공 경험을 얻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습관이든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 아이디어인 학생이 기본적으로 잘하는 습관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하는 습관. 이게 되게 팁인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못하는 걸 학습 습관으로 정해요. 그렇죠. 그걸 해주고 싶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허들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습관을 하다 보면 안 해본 거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뭐 중간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뭐 시험이 있기도 하고 그죠. 학생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습관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힘을 넘기는 건 그 평소의 습관이 내가 얼마나 덜 부담스러운가이거든요. 그래서 2번째 팁은 학생이 잘하는 것으로 작게 시작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시면요. 분명히 그 학생이 성공 경험을 하잖아요.
다른 걸 붙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이클까지만 좀 기다려 주신다면 집에서 이 책으로 이 내용을 배워서 워크시트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막연하게 어떤 습관을 해주는 게 좋을까? 우리 아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런 공부 습관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카이스트 습관 챌린지에서 학생들이 이제 습관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습관 위주로 분류를 해보니까 6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문제집 풀기입니다. 네. 일단 종류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독서였고요. 세 번째는 노트 정리였고요. 네 번째는 영어 단어 외우기였고요. 다섯 번째는 플래너 작성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프라이드 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프라이드 월은 이제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예.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실은 제 습관이었어요. 제가 서울대학교 석사 시절에 제가 전공이 다르니까 네. 맨날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제가 잘했던 일들을 번호를 붙여서 포스트잇에 쓰고 그걸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0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래도 내가 잘한 게 1000개는 있구나 라고 생각이 나 좀 들면서 괜찮네? 네. 그 힘으로 제가 석사를 잘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 네. 그 추천하는 습관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나머지 5개들은요. 엄청나게 새롭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문제집 풀기예요. 하루에 뭐 10문제 혹은 2페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들이 가장 차별화인 점은 챌린지가 끝나는 8주 뒤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엄청 새롭거나 유니크한 습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라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습관이 한두 개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조금씩 개발을 한다라는 것만 다를 뿐이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습관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그 6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상대적으로 허들이 좀 낮게끔 도전할 수 있겠다 싶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트잇으로 만드는 노트 정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글씨 쓰는 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글씨가 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A4짜리 노트를 줘서 노트 정리해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포스트잇을 줘요. 그래서 거기 한 장에만 풀이를 적어서 붙이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수업을 들으면 한 장 쓰는 건 할만하잖아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그 노트에 딴 그 한 장을 벽이든 책상이든 붙여요.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꽤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글씨가 좋아집니다. 자기 눈에도 보이니까. 왜냐하면 자기 눈에도 보이고 이게 계속 남아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잘 쓰고 싶구나. 그러면 뒤에 스스로 자정작용해서 네.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라도 하루에 한 개 노트 정리를 하는 습관을 해본다면 그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선생님 책이 더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느덧. 선생님 요 책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하면은 저 책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카이스트 하루 습관 저희가 낸 책이지만 이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제로 저 같은 현장 전문가와 카이스트의 교수님과 연구원을 비롯해서 실제 이론 전문가들이 같이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행을 해서 성과가 난 걸 가지고 기록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5단원에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순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순서들이 다 체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인드를 먼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습관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습관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걸 실제로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하고
중간중간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하는 그 5가지 단계를 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요.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파트만 정해서 1개나 혹은 2개의 습관으로 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밟으신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느꼈던 효과를 똑같이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자면 이게 단순히 좋은 말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해놓은 학생들의 사례를 적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실행을 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일단은 보시고 네. 아이들도 같이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이들 말도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 속에 숨은 동료들인 거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전에 동료들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책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댓글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 또는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 10분에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